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11년도에는 82만 명 정도에서요. 2021년도는 135만 명 정도, 그러니까 10년간에 65% 정도나 늘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배뇨장애 환자가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 주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립선 비대 환자는 95%가 50대 이상일 정도로 중년 남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30대 이하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전립선 질환이라고 하면은요, 여성들에게는 자궁이 있듯이 전립선은 남성들에게만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전립선은 남성 생식기관의 하나로 정액을 구성하는 액체 성분 중 일부를 생산하고 소변길과 정액길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요로 감염을 예방하고 정자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또 정자의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생 직후에는 1g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남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점차 크기가 커지면서 성인이 되면은 15g에서 20g 정도의 크기가 돼서 40대부터는 크기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서 매년 0.5g씩 증가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비율은 50대에서는 50%, 60대에서는 60%, 70대는 70%가 발생합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 번째는 노화고요.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인데요. 노화 같은 경우에는 대개 40대 이후부터 전립선의 증상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이 조금씩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60대는 60% 정도 나타나고 70세가 되면은 70%,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남성에게 나타나는 매우 흔한 질환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은 고안에서 생산되는 남성 호르몬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합니다. 이 전립선 질환의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소변이 굉장히 자주 마렵습니다. 그리고 또 소변이 갑자기 마렵고요, 참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한 번, 두 번, 어떤 사람은 네 번, 다섯 번까지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소변 줄기가 굉장히 가늘어지고 소변에 힘이 없어지고 중간에 소변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변 볼 때 소변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힘을 줘야 소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복부나 회음부 쪽에 불쾌감이 나타나고요. 심한 경우에는 고환의 통증이나 성욕이 굉장히 감퇴가 되고 신경쇠약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전립선이 심하게 비대해지게 되면 소변을 보고 난 뒤에도 방광에 소변이 남아 있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로감염이나 방광염, 방광결석 같은 질환이 더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전립선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타나고, 또 앉아서 자식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 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감, 그리고 앉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제때 소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요도관락근이 지속적으로 수축돼 있어서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않는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또 최근에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의 안장이 굉장히 폭이 좁고요, 튀어나오면서 전립선 아래 회음부를 압박하면서
그쪽 부위에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 전립선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립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소에 생활을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3시간 정도의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고 1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은 피하고요. 1시간에 10분 정도씩 일어나 가지고 스트레칭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체중이 실리는 회음 부위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전립선 조직이 비대해지고 또 전립선에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을 때나 운전할 때 조금씩 이렇게 자세를 움직이거나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걷기 운동 외에도요,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뭐 조깅이나 등산 같은 걸 해가지고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해가지고 전립선 내에 혈류량을 높여가지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고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패스트푸드나 육식 위주의 식습관은 고콜레스테롤 그리고 고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니까 혈관과 몸의 조직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전립선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육식을 좀 줄이고 채소 같은 것을 즐겨 먹는 식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시간 되면은 좌욕 같은 걸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적절하게 좌욕을 하게 되면은 전립선과 회음부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통증도 줄어들게 되죠. 좌욕은 대개 40도에서 42도씨 정도 물로 10분 정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수분 섭취를 억제하지 말고 수분 섭취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소변이 농축돼 가지고 방광 자극이 더 심해지면서 2차적으로 요로 감염 위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잦은 음주는 전립선을 자극시켜주고 또 충혈시키기 때문에 전립선에 더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고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도 혈관을 좁혀가지고 역시 전립선의 혈액순환을 저해시켜 가지고 전립선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술, 담배는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전립선 비대 증상이 있으면은 24시간 동안 자신의 소변 상태를 알아보는 배뇨일지 같은 것을 작성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배뇨일지는 빈뇨의 횟수, 그리고 야간 빈뇨, 그리고 소변량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토마토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토마토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은 토마토가 전립선 암의 발병률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일주일에 10번 정도 토마토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 남성에 비해 가지고 45%가량 전립선 암의 발병률이 낮춰질 수 있다라고 한 연구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늘이 좋아요. 마늘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이면서도 최근에는 전립선 염과 방광염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마늘은 알리신, 세레룸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항암과 항균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전립선의 활성 효소를 억제해서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강장 작용이 뛰어나서 동서고금의 스태미나 식품이었죠. 유럽에서는 경마용 말의 체력 증진과 스태미나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료에 마늘을 첨가해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바로 마늘에 함유된 아연 성분 때문인데요. 아연은 남성의 전립선 그리고 고환, 정액, 정자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 영양소입니다. 성미네랄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아연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가지고 스태미나를 상승시켜주고 남성들의 정자 수와 정액 양을 늘려줍니다. 또한
말초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해 가지고 발기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마늘을 먹인 쥐는 정자의 양도 늘고 교미 횟수도 증가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콩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육류를 절제해야 되는 전립선 질환에 대한 대안이 바로 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콩은 필수 아미노산,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육류를 줄여야 되는 전립선 환자들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처가 된다는 얘기죠. 검은 콩에 풍부한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 성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은색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색소의 노화 방지 효과는 다른 콩에 비해 가지고 무려 4배 정도 높습니다. 검은 콩 중에서도 특히 약콩이라고 불리는 흔히들 우리가 서목태라고 그러죠. 진우니 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좋은 콩입니다. 검은색이 짙을수록 높은 항산화 효과와 노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평소에 성기능이 떨어지고 정력이 약한 사람들의 이 정자 활동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정자의 수를 많게 하고 또 정자의 기억률을 낮춰주면서 남성의 성기능을 보충시켜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남성의 스태미나 증강을 시키는 것 외에도 여성에게도 좋은데요. 불감증을 개선시켜 주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런 복분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 복분자 특유의 검붉은 색깔에 역시 안토시아닌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노화를 방지해주고 우리 몸에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분자의 안토시아닌 성분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을 비롯한 만성 피로 회복, 그 다음에 이제 눈의 안구 피로 회복, 당뇨 예방이나 노화 방지, 기억력 향상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분자의 안토시아닌은 포도의 23배, 검은 콩의 9배, 흑미의 4배에 해당하는 양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복분자는 옛날부터 남성의 발기부전이나 그 다음에 전립선, 유뇨증, 빈뇨 등 이런 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방광과 생식 기능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약으로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 한 실험에서 쥐에게 복분자를 투여한 결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16배 정도 증가했고요. 고환 조직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도움이 되는 게 호박씨인데요. 이 호박씨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레시틴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전립선염이나 또 이제 전립선 암 이런 질환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또 도움이 되는 게 굴인데요. 전립선이나 비뇨 생식기 건강에 제일 영양소가 바로 아연입니다. 굴은 식품 중에서 가장 많은 아연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죠.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세포 내 미네랄 성분으로 인슐린 합성에도 필요하고 당질 대사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남성이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정자를 충분하게 생성하지 못해서 성기능 저하나 남성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인 남성의 아연 일일 권장량은 12mg으로 굴 10개를 먹으면 충족되는 양입니다. 뉴욕 대학에서 실험에 의하면 정자가 부족한 남성에게 2달 동안 굴과 비타민 C를 함께 먹도록 했는데 정자의 수가 무려 60% 정도 늘어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굴을 먹게 되면 당질 대사가 활발해져서 스태미나가 회복되고 정자 생성이 촉진되어서 남성의 성 기능이 증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약이라고 불리는 마도 전립선 질환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리고 사포닌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기능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되죠. 남성의 정력을 증강시켜주고 정자의 수를 증진시켜주고 정자의 활동력을
높여주면서 비뇨 생식기 질환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마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옛날부터 전립선을 강화하는데 마를 꼽았습니다. 일찍부터 마는 우리 몸의 음기를 보호해주고 성기능을 향상시켜 가지고 남성의 허리를 강화시켜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예로부터 마는 대표적인 자양강장제 식품이자 지구력을 높이는 스태미나 음식으로 꼽혀져 왔는데요. 마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남성 생식 기능을 개선시켜 주는데 남성의 정자의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전립선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에는 비타민 B1, B2, B12가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남성 호르몬의 생성량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의 한방에서는 육미지왕탕을 쓰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전립선 질환을 임병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임병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소변을 보더라도 무언가 남은 듯한 느낌과 하복부에 통증이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육미지왕탕 같은 경우에는 숙지향, 산수유, 산약, 목단피, 복령, 택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숙지향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철분 성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고 우리 몸에 혈을 보호해주고요. 산수유는 간장과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원기를 불어넣어주고, 산약은 오장을 충실하게 하고 장을 튼튼하게 해서 기록 회복과 원기를 보충시켜줍니다. 복령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신경을 안정시켜 줄 수 있고, 목단피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열을 없애주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그리고 택사는 신장과 방광 기능을 튼튼하게 하면서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평소에 이 전립선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육미지왕탕을 잘 활용을 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